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자, 8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1회 8번 해설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한 고객이 자신이 사용하는 맞춤형 화장품의 성분이 궁금해서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궁금한 내용을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보기는 해당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한다면요. 기억과 미음에 대한 검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정제수 그랬죠. 여러분 정제수라는 건요. 이온 교환 수지, 이온 교환 수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온 교환 수지나 아니면 증류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모두 제거한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돗물을 증류하거나 이온 교환 수지를 써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모두 제거한 물을 말합니다. 이 정제수는 이러한 정제수의 경우에는 그 과학 실험하는 곳에선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화장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이런 정제수의 금속 이온의 침전을 막고자 이 정제수를 보관을 할 때 그것을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더라고. EDTA 같은 성분들, 금속이완 봉쇄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성분들을 이 정제수에 섞어서 보관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근데 이거는 화장품의 원료에만 가능하고요. 실제로 과학실의 실험실,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드는 실험실이 아니라 연구소 같은 데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만드는 제조소 같은 데서는 이 정제수에 EDTA를 조금 소량 넣어서 이 금속이온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작업도 할 수도 있다라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수성 원료 중 하나인 이 원료는 니은은 보면요 글리세린이죠. 글리세린은 글리세롤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글리세린이 글리세롤 대부분 글리세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글리세린을 글리세롤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글리세린은 이가 알코올이 아니라 삼가 알코올이죠. 그래서 이가 알코올은 보통 어쩌고 저쩌고 글리콜 막 이런 걸로 끝나요. 보통 뭐뭐뭐뭐 글리콜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삼가 알코올입니다. 삼가 알코올 OH가 3개 있다. 그러니까 뭐죠? 그 OH를 수산화기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하이드록실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이드록실기가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글리세린의 경우에는. 근데 이것은 이가 알코올이 아니라 삼가 알코올입니다. 이 OH기 이건 전인경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OH기가 하이드록실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물에 녹는 그러니까 친수성 의 성질이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설명은 다 맞아요. 글리세린은 무색의 맑은 점성액이고요. 무취, 단맛이 약간의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흡습성 액체입니다. 예, 흡습성인 이유가 뭐겠어요? 삼가 알코올이기 때문에 OH, 그러니까 하이드록실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흡습성, 그러니까 친수성이라는 거죠. 습기를 좋아한다. 물기를 좋아한다. 물 알코올에 녹고 에테르에는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틀린 거는 2번. 이가가 아니라 삼가 알코올이다. 보통 이가 알코올 하면 뭐뭐뭐뭐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틸렌 글리콜, 글라이콜 막 이런 성분들이 보통 이가 알코올이더라고요. 자, 디귿 볼게요. 이 원료는 디귿은 볼까요? PEG 40 솔비탄 스테아레이트 했는데 이런 PEG 성분들은 대표적인 계면 활성제 중에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죠. 그래서 사실상 계면 활성제라고 보기는 물론 그 계면 활성제이긴 하지만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는 정말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PEG를 어디다 넣냐면 그냥 그런 약간 스킨 막 이런 데도 물론 넣고 약간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런 PEG 같은 경우에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이고 이제 세정력도 제일 약하고요. 그리고 자극성도 그래서 제일 약해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성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PEG 같은 경우에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화장품에 거의 다 들어가요. 이런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의 경우에는 이런 좀 계면 활성제를 보조해주는 역할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이. 하지만 계면 활성제는 맞습니다.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투헥산 다이올, 원투헥산 디올이라고도 한데요. 다이는 D랑 똑같습니다. 이걸 라틴어인가 무슨 그래가지고 이 다이하고 D는 똑같아요. 근데 요즘 다이로 표기를 하는 게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투헥산 다이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올로 끝나니까 이제 알코올류가 되는 건데 이 원투헥산 다이올 같은 경우에는 뭐라죠? 보존력이 조금 있어. 근데 물론 글리세린 이런 하이드록실기 들어있는 이런 알코올류는 다 보존력이 있어요. 그래서 글리세린도 보존력이 좀 있고요. 원투헥산 다이올 같은 경우에도 보존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력이 보존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 글리세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존성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제를 보조하는 역할에서 보조제 뭐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보존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이제 천연 화장품 만드는 곳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걸 좀 쓰죠. 약간의 보존력을 위해서.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것을 보존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맛화조가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자, 소듐 시트레이트. 소듐 시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구연산이죠. 구연산 소다를 말해요. 소듐 시트레이트. 이런 경우. 그래서 시트릭 애시드 들어보셨죠? 시트릭 애시드가 이제 그거잖아요. 시트릭 애시드가 구연산이죠. 근데 이 시트릭 애시드에 지금 소듐을 섞은 거예요. 이걸 지금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염류죠. 시트릭 애시드의 염류란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구연산의 염류. 그러니까 구연산 소다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연산 소다는 금속 이거 저기 소듐 시트레이트 어디 쓰냐면 일단은 이게 저기 시트릭 애시드에서 기원이 됐기 때문에 pH의 산도 조절제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연산 어디다 넣어요? 보통 착향제로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그 불량식품 이런 말 하면 안 돼. 옛날에 그런 식품 같은데 구연산을 넣는 게 착향 목적. 화장품에도 착향의 목적으로 쓰이고요. pH 완충제, pH 조절제, 그리고 소듐 시트레이트, 그러니까 구연산 같은 경우엔 이제 금속 이온 침전 방지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여기 토코페롤. 비타민 E죠. 토코페롤은 비타민 E고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이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외우라고 추천을 드려요. 글씨가 좀 이상하네. 아덱 이렇게 외우라고.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물론 이 외에도 지용성 비타민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덱으로 외우는데 아덱의 끝에가 C가 아닙니다. K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비타민 E 토코페롤이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의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전에 뭐 바르면 또 이제 좀 햇빛에 의한 산화를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비타민 E가 들어있으면 좀 항산화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타민 E 이걸 원료체 그냥 샀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좀 가끔 섞어 씁니다. 근데 이게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그 수분량이 많은 그런 스킨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좀 물이 굉장히 많은 곳에 떨어뜨리면 이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돼요. 이 물 위에다가 식용유 떨어뜨리면 물방울처럼 안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용성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E는 지용성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E의 경우에는 기름이죠. 식물성 기름 같은 곳에서 이제 뭐 아보카도 기름 막 이런 곳에 막 풍부하잖아요. 비타민 E가. 그래서 이런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내에서 이 산화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식물성 기름에서 분리되는 천연 산화 방지제 맞고요. 8가지 이성체를 가집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비타민 E는 8가지 이성체를 가집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토코페롤 이 있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토코트리에놀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이성체예요. 알파 토코페롤, 베타 토코페롤, 감마 토코페롤, 델타 토코페롤과 더불어서 알파 토코트리에놀, 베타 토코트리에놀, 감마 토코트리에놀, 델타 토코트리에놀이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 이성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선생님 도대체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디 그냥 아무런 그냥 백과사전 이런 데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따온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출제 근거는 다 식약처에서 출제한, 식약처에서 만든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시험은 가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이 문제에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에서 모든 그 뿌리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된 거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답은 2번이죠. 9번으로 넘어갈게요. 보기 1은 9번은 9번은요 제가 이 9번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만든 문제예요. 이거 제가
굉장히 상당한 연구 끝에 만든 문제인데 2회 시험 끝나고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있겠다 생각해서 근데 9번 같은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이제는 이제 4회부터는 이런 시험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근데 이제 이걸 왜 냈냐면 2회 시험 같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도 어쨌든 문제은행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은행에서 선별해서 100문제를 추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놓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1은 그 대화이고 보기 2는 전성분이다. 보기 1에서 설명하는 괄호에 해당하는 성분을 보기 2에서 모두 찾아서 2를 구성하는 탄소수를 모두 더해라. 정말 까다로운 문제죠. 자, 볼게요. 교수님 어쩌고저쩌고 공부하는데 궁금한 게 있다. 이건 뭔가 했더니 이것은 화장품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원료이고요. 이것은 분자 속에 탄소 원자가 많이 들어있는 지방족 카복실산을 말한다. 자, 볼게요. 이거 근데 여러분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탄소 원자가 6개 이상인 것들을 말한다. 두 번째 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보통 탄소 원자가 6개 이상인 것들 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탄소 원자 6개 이상 그러면 첫 번째 고급 지방산, 두 번째 고급 알코올류 이 두 가지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힌트 분자 속에 탄소 원자가 많이 들어있는 지방족 카복실산이래요. 지방족 카복실산 물론 고급 알코올, 고급 지방산 둘 다 지방족입니다. 보통 그런데 지방족 카복실산이래요. 산 성분이래요. 산 성분 그럼 뭐겠습니까? 고급 지방산이겠죠. 산 성분이니까 그쵸? 산성을 띠는 산 성분. 그래서 이거는 고급 지방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통 고급 알코올류는 탄소 원자 6개 이상으로 보고요. 고급 지방산 아까 제가 말 실수했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고급 알코올류는 말 잘한 것 같네. 고급 알코올류는 탄소 원자가 6개 이상인 게 맞고요. 고급 지방산은 탄소 원자가 6개 이상이라고도 말하지만 11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6개 이상이다.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 지방산은 유지, 밀랍의 구성 성분 맞고요. 유지, 밀랍이 다 그거잖아요. 왁스 하고 기름기 엄청 많은 그런 유지류, 그쵸? 유지, 기름덩어리 이런 거, 기름 찌꺼기 이런 느낌의 유지 밀랍의 구성 성분으로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면서 비누와 계면 활성제의 원료로도 사용이 된다.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요, 이 고급 지방산류가. 그래서 이런 고급 지방산을 여기서 모두 찾아서 그 고급 지방산의 성분을 구성하는 탄소의 수를 모두 이제 그거 하는 것을 더한 것을 골라라 이런 거네요. 이 고급 지방산의 경우에는 동물이나 식물의 유지, 기름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의 배에 있는 그런 기름 얘기하는 거죠. 뱃살, 여튼 그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수분해를 해요. 그래서 그 분해를 해서 이렇게 빼내거나 아니면 석유 제품에서 합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그래서 고급 지방산을 찾아볼게요. 실리카 다이메치콘 실릴레이트. 근데 다이메치콘, 그래서 메티콘이란 말 들어가면 제가 실리 이런 말 들어가면 메티콘 이런 말 들어가면 다 제가 저기 실리콘 오일하고 관련된 성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리콘 오일 그냥 합성한 거죠. 그래서 옆에 볼게요. 이건 그럼 아닐 거고 옆에 세틸 에틸 헥사노에이트 이것도 아니죠. 사이클로라는 말 들어가도 실록세인 실로 이것도 실리콘 오일이죠. 근데 실리콘 오일 중에요. 사이클로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휘발성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건 실리콘 오일 중에 휘발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메탄올 당연히 아니겠죠. 다이메티콘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실리콘 오일과 관련된 성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레익 애시드 일단 산이라고 했으니까 애시드라고 표시가 된 거를 다 표시를 해볼게요. 산 성분이니까 애시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에탄올 아닐 거고요. 나이아시나마이드도 아닐 거고요. 나이아시나마이드는 그냥 미백 기능성 원료죠. 그리고 글라이콜릭 애시드. 또 애시드가 있네요.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은 세틸 알코올이니까 아닐 거고요. 그쵸? 마데카식 애시드. 일단 표시를 할게요. 스테아릴 알코올이니까 아니겠죠? 이건 고급 알코올류예요. 세틸 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은 다 고급 알코올류예요. 다 고급 알코올입니다. 아시아틱 애시드 이것도 일단 애시드니까 표시를 해볼게요. 리몬에는 향료죠. 근데 이제 저기 알러지 유발 향료. 프로필렌 글라이콜 이것도 그냥 글라이콜로 끝났으니까 아닐 거고 살리실릭 애시드니까 표시를 해볼게요.
페녹시에탄올은 보존제죠? 아니고. 추출물 아니고. 사포닌, 알지닌 아니고. 미리스틱 애시드 표시를 해볼게요. 이거 베네힐 알코올, 이것도 그냥 알코올이 고급 알코올류입니다. 아이소스테아릭 애시드, 또 애시드니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애시드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가 있어요. 7개. 이 7개 중에 여러분이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7개 중에서요, 글라이콜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아하 성분입니다. 아하 성분이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하는 과일산이죠. 보통 과일산이나 그 열매, 아몬드 열매 아니면은 그 락틱 애시드 같이 우유, 젖산에서 나온 것들, 그러니까 우유에서 나온 것들, 우유를 발효시켜서 이런 것들 천연에서 얻어내는 성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아하 성분이지 이게 뭐죠? 고급 지방산과는 전혀 다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빼셔야 됩니다. 얘는 아닙니다. 자, 다음 마데카식 애시드. 마데카식 애시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천연물로 존재하는 그 병풀 추출물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요. 이거 피부 진정시켜주는 거지, 이것도 고급 지방산류는 아닙니다. 다음 아시아틱 애시드도 마데카식 애시드랑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병풀 추출물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아티코사이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말, 아데카소사이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병풀 추출물이에요. 시카 크림 이런 거 병풀 추출물을 다른 말로 시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줄여서 시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데카식 애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이런 것도 다 아닙니다. 이런 것도 고급 지방산이 아닙니다. 자, 살리실릭 애시드. 이거는 아하 성분이 아니라 아까 전에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아하 성분이었어요. 살리실릭 애시드는 바하 성분이죠. 바하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하 성분보다 더 이제 좀 자극적이에요. 얘는 각질을 벗겨내서 그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씻겨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살리실릭 애시드는 여드름 환자들이, 그러니까 여드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피부에 세정용 제품에 살리실릭 애시드가 쓰이죠. 0.5% 쓰이죠. 이 살리실릭 애시드 아니고요. 이건 바하 성분입니다. 미리스틱 애시드 맞고요. 아이소스테아릭 애시드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올레익 애시드의 경우에는 올레인산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애시드는 산이에요. 이 세 글자를 줄여서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레인산.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올레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올레익 이런 말이 들어가면 탄소 18개입니다. 18개고요. 미리스틱 애시드, 이것도 미리스틱이란 말이 들어가면 탄소수 14개예요. 그리고 아이소스테아릭 애시드인데, 스테아릭 애시드, 스테아릭이라는 말, 스테아린산, 스테아릴 이런 말이 들어가면요, 탄소수 18개예요. 아이소스테아릭도 똑같아요. 스테아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18개입니다. 아이소스테아릭 18개입니다. 18개, 18개, 14개. 18 더하기 18 더하기 14는, 그러니까 18 더하기 14 더하기 18인 거죠. 그러면 답은 50이죠. 그죠? 36 더하기 14니까 50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세틸 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 베네일 알코올, 얘네들은 고급 알코올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헷갈리게 된 거예요. 고급 지방산을 찾아라 했는데 고급 알코올을 찾으셔가지고 탄소수를 더하시면 틀려요. 그래서 9번은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따른 화장품 성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조건 중 유효성에 관한 설명에 의거하여 보기의 밑줄친 부분에 부합하는 유효성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요 여러분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학습 가이드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효성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물리적 유효성, 두 번째로 화학적 유효성, 세 번째 생물학적 유효성, 네 번째 미적 유효성, 다섯 번째 심리적 유효성, 이렇게 5가지 유효성이 있는데요. 이 유효성, 물리적 유효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효과를 말해요. 예를 들면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는 공부하셔서 오셔서 아시겠지만 무기화합물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천연 화장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미네랄 유래 원료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러한 미네랄 유래 원료, 특히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는 물리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이 자외선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반사시켜서 피부를 약간, 대신에 백탁이 있겠죠. 반사시키니까 얼굴이 하얘져요, 약간. 그래서 하얘지면서 이제 피부에 백탁 현상을 일으키지만 피부에 이제 물리적으로 반사를 시킵니다. 이 자외선을.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을 물리적 유효성이라고 하고요. 화학적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한 거죠. 예를 들면 계면 활성 같은 거.
아니면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콕사이드를 제외한 드로메트리졸 아니면 드로메트리졸 트리실록산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자외선 차단 성분들,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들, 피부에 흡수가 됩니다. 그런 성분들은 흡수가 돼가지고 이 열로 치환을 하죠.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표면에 열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흡수를 시켜버리는 이러한 것을 자외선 흡수제 이런 말을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화학적 특성이라고 하고요. 생물학적 유효성은 뭐냐면요. 생물학적 특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 발랐을 때 우리 피부에 작용을 하는 걸 다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미백에 도움 주거나 주름 개선에 도움 주는 것들. 우리 피부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막 이제 피부 표피나 이런 것에 이제 기전으로 이 그런 다양한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피부에 생물학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물학적 특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미백이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다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유효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적 유효성은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미적 유효성은요, 그냥 자신의 취향에 맞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 유효성은 그냥 화장이에요. 메이크업. 그러니까 미적 유효성이 그냥 기능성 화장품이라기보다는 이 미적 유효성은 그냥 피부에 화장하는 거, 분칠하는 거, 아니면 약간 피부 눈 위에다가 이제 뭐 아이라인 그리든 아니면 뭐 아이섀도우를 하든 이런 거 가리는 거 이런 게 미적 유효성이에요. 그래서 깜짝이야. 그래서 저기 이 뭐죠? 이 미백이나 주름 이 알부틴은 미백이잖아요. 나야시나마이드도 미백이네요. 그래서 미백, 이런 미백이나 주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유효성이지 미적 유효성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심리적 유효성은 뭐냐면요.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 뭐냐면 향기. 그래서 이거 향 맡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심리적 유효성이에요. 약간 아로마 오일 이런 거 맡아서 막 되게 심리적 안정을 느낀다. 이런 게, 그런 게 심리적 유효성. 그래서 이건 향, 이건 화장, 이거는 저기 피부 반사시키는 물리적, 이거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나 계면활성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생물학적 이거는 미백 주름 개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거 1번하고 2번은 좀 자외선 차단과 관련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3번은 이제 저기 주름 개선이나 미백에 보통 관련이 있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래요. 얘는 화장, 그리고 얘는 약간 아로마 오일, 향 이런 거. 따라서 10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자, 11번 넘어갈게요. 11번은 다음 중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보기 2의 규정과 관련 있는 실제 주요 사례로 적절한 것을 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약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한 게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겠죠.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아닌 걸 골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보기의 규정과 관련 있는 실제 주요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골라라 라는 거네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네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클로로아트라놀은 사용 금지 원료일까요? 클로로아트라놀은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자체 위의 평가 결과 안전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 착향제 성분인 클로로아트라놀은 지금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볼게요. 글루타랄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닙니다. 글루타랄은요, 이제 저기 에어로졸 스프레이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성분으로 식약처장이 고시를 했어요. 자, 3번. 위험 보존제 성분을 부르는 2,4-디클로로 벤질 알코올. 아니요, 이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0.15%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제한이 오늘 급하게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하느라고 틀린 걸 수도 있는데요. 디클로로벤질 알코올이란 말 들어가면 0.15%로 저는 외웠어요. 저는 이 책을 만드느라고 이 함량을 다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2,4 디클로로벤질 알코올 아마 보존제로 쓰이고요. 0.15%의 한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금지된 거 아니에요. 제한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 알킬 C12-C22 22 트리메칠 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의 사용, 이것 사용 가능해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게 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기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입니다. 자, 5번 볼게요. 황산 N, N, 비스, P, 페닐렌 디아민. 이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사용 가능한 원료입니다. 대신에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원료예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클로로아트라놀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금지 원료가 같습니다. 2, 3, 4, 5번은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아니라요.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8점이죠. 그만큼 이 문제는 그만큼 난이도가 지금
이 모의고사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8점이라는 건데 18점까지 있거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모의고사예요. 자, 12번까지 이번 강의는 할게요. 12번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근무해 오던 A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달 말까지만 일하게 됐대요. 보기는 A가 새로 채용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B에게 새로 채용된 관리사 B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중 나눈 대화라고 합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A가 잘못 인계한 사항은 했는데 어떻게 취급 보관을 하고 있나요? 했더니 화장품에 사용되는 정제수는 투명, 무색, 무취로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요. 맞아요. 부패, 변질되지 않는 물을 사용해 당연하죠. 금속 이온이 없는 고순도 물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속 이온이 침전이 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EDTA를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속 이온 봉쇄제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금속 이온 봉쇄제를 첨가해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 실제로 그 어디죠? 그 가이드에 식약처가 반포한 가이드에 따르면요, 만약을 대비해서 제품 내에 금속이온 봉쇄제를 첨가한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틀렸으면 1번입니다. 니은 볼게요. 원료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료의 보관 시 건조한 곳, 그렇죠. 습기가 많은 곳은 항상 세균이 번식합니다. 수분은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원료는 그 제조사로부터 품질 성적서를 요구하여 품질 성적서를 꼭 확인해야 된다. 당연하죠. 품질 관리의 첫 시작점이죠. 품질 관리의 첫 시작점은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또 원료 보관 시 외부의 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폐 또는 밀봉을 하는 등 만정을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밍크 오일이나 라놀린 같은 건 이거는 특히 얘는 밍크 오일, 라놀린 얘네 이런 거 뭡니까? 밍크 오일은 저기 밍크 기름에서 온 거고 라놀린은 저기 양털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동물성 기름인 유성 성분이기 때문에 얘네가 산화돼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그냥 노출되면 오래 있으면 냄새 나고 산화됩니다. 산화해서 산화 안정성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유효성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안정성에도 종류가 있어요. 안정성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안정성 종류는 2회 때 제가 모의고사 2회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면 이거 강의가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자, 산화 안정성에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유성 성분의 경우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해서 산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식용유 기름 저기 요리하시면 식용유 그냥 오래된 식용유 쩐내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냄새가 나요. 그리고 산화됩니다. 상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유성 성분을 제품 내에 배합할 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항산화 기능을 가진 성분들 뭐 있어요? 비타민 E가 있죠. 보통 비타민 E랑 배합을 해요. 비타민 C랑도 배합을 하긴 하는데 비타민 C는 이게 좀 안정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비타민 E도 물론 그렇지만 비타민 E는 지용성이고 어떤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어서 토코페롤 같은 것을 혼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토코페롤은 배합을 못합니다. 혼합을 못합니다. 왜냐면 토코페롤의 경우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식약처장이 지정을 했고요. 20% 한도는 20%입니다. 그래서 20%를 초과하여서 화장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못 넣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는 혼합할 수 있습니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는 토코페롤의 유도체 성분으로서 이 토코페롤 아세테이트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어요.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넣어도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비타민 A는 빛에 의해 불안정한 물질로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걸 레티놀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 계통을 레티노이드 계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레티놀 같은 거는 빛에 의해서 불안정한 물질로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레티놀이나 레틴 알데하이드나 아니면 저기 레티노익산, 물론 레티노익산은 저기 화장품 성분 아닙니다. 그 의약품 성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이제 레티놀이나 이런 것들 피부에 밤에만 바르세요. 뭐 이런 말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빛에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 낮에 바르시면 피부가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피부가 꺼내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유도체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토코페롤을 유도체화한 게 토코페롤 아세테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비타민 A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이 자체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를 안정화시킨 걸 유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안정화시킨 걸 레티닐 팔리미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도체화하면요 효능이 떨어져요. 효능이 떨어지지만
안정성은 보장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효능은 떨어지지만 좀 안정화되어 있는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니면은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물이 있고 되면 암소에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에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산소에도 좀 예민해요. 그래서 암소에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쉽게 산화가 됩니다. 예, 쉽게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의 경우에는 그래서 비타민 C 들어있는 과일들 막 산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밀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업소에서는 유도체가 아닌 순수 비타민 C. 그래서 대부분 기능성 고시 원료들은 다 유도체예요. 비타민 C의 유도체. 그래서 뭐 있죠? 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막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스코빅 애시드, L 아스코빅 애시드 뭐 이런 성분들을 제외한 아스코빌 어쩌고저쩌고 아스코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 유도체예요. 그래서 비타민 C보다 안정성은 뛰어날 수 있지만 효능이 떨어지는 것들. 그게 기능성 고시 원료예요. 그런데 저희 업소에서는 유도체가 아닌 순수 비타민 C를 혼합해서 고객님들의 미백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 C를 혼합을 했대요. 이걸 아스코빅 애시드죠. 순수 비타민 C는 아스코빅 애시드인데요. 아스코빅 애시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아스코빅 애시드는 그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수 비타민 C가 아니라 비타민 C 유도체 중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뭐 또 뭐 있죠? 세 가지 있는데 아스코빌 테트라이소 팔미테이트,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하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인가요?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기능성 고시 원료. 이 세 가지 기능성 고시 원료. 이 세 가지 기능성 고시 원료의 경우에는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섞을 수 없죠. 왜냐면 기능성 고시 원료는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혼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하지만 순수 비타민 C인 아스코빅 애시드 혹은 L 아스코빅 애시드의 경우에는 혼합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기능성 고시 원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추가적으로 에탄올 같은 화기성이나 가연성이 있거나 위험한 물질은 반드시 저희 매장 안에서 지정된 인화성 물질 보관함에 밀봉해어 보관을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인화성은 인화성 물질 보관함.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이니까 1번이네요. 이번 시간은 12번. 12번. 그러니까 1번. 답은 1번입니다.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2번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